여러분은 생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생령은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영적인 형태로 나타나 목격되는 존재입니다. 생령이 나타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누군가를 강하게 원망하고 집착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연에 나오는 남자는 부끄럽지만 악플러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남긴 악플로 인해 생령이 나타났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 15년 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여부는 모르겠으나 유튜브가 미국 회사라 악플을 고소 못한다는 말이 많았고 그렇게 많은 악플러들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상훈씨 역시 악플러였다고 하는데 고소가 안된다는 유튜브의 상황을 알고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며 악플을 달곤 했습니다. 그의 표적이 된 건 별로 유명하지 않는 유튜버였는데요.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밖에 나가 돈을 벌어라 이런 걸로 돈 벌 생각 말고 너 키워준 부모는 어쩌고 하면서 패드립을 하고 영상에 오타 같은 거 하나만 발견해도 한글도 모르는 이 XX놈아 하면서 악플 다는 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상훈씨가 가장 좋아하는 표적은 이러한 악플에 반응하는 유튜버였습니다. 그러면 서로 댓글로 싸우게 되고 유튜버가 악플러 저격 영상을 올리기라도 하면 잘 봤습니다. 근데 말투가 좀 멍청하네요 하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악플러 표적을 찾던 상훈씨는 하나의 만만한 유튜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독자가 200명 정도 되는 20대 중반의 여성 유튜버였다고 합니다. 액체 괴물 영상, 색칠 공부 책을 펴서 색칠하고 미니어처 만드는 것도 올리고 이런 걸 올리는 컨셉이었는데 상훈씨는 바로 악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가지고 노냐? 나이값 좀 해라. 얼굴 진짜 못생겼네. 얼굴 까고 영상 찍을 거면 화장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토 나오는 줄 하면서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쁘든 아니든 무조건 까는 상훈씨였고 이 유튜버는 그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못생겼냐? 라며 상훈씨 악플에 답글을 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플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상훈씨는 당장 당연하지 옥구죽인 줄 이딴 얼굴로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민폐인 듯 하면서 다시 악플을 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유튜버는 하나의 영상을 올립니다. 저 유튜브 접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검은색 화면에 글만 나오는 영상인데요. 자꾸 사람들이 저 못생겼다 하고 맨날 악플 달고 그래서 접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성훈씨는 이 영상에도 악플을 답니다. 그래 며칠 있다 보자. 저래 접는다면서 또 업로드 하겠지. 딱 봐도 백수 같은데 이거 말고 돈 벌 거 있냐? 아니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 있음?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답니다. 그리고 악플을 달기 위해 그 유튜버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길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업로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전엔 1일 1 영상은 무조건 올리는 유튜버였는데 진짜로 접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거에 동요될 악플러가 아니죠. 뭐 표적은 많으니 또 만만한 유튜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훈씨의 악플 생활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제부터 상훈씨에게 이상하고 기묘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상훈씨는 길을 걷다가 누가 밀치는 바람에 벽에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기절을 냈고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타박상과 팔이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까지 있어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훈씨는 아이 누가 민 거야? 잘 됐네. 합의금 완전히 쭉쭉 빨아먹어주지 하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냥 혼자 벽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훈 씨는 분노하며 경찰에게 따졌습니다. 분명 누가 어깨로 밀쳤다. 제대로 확인한 거 맞냐? 큰 사건 아니니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성훈 씨는 그 당시 키가 185가 넘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건장한 남자였고, 그런 남자가 기절할 정도로 벽에 부딪혔다는 건 적어도 자신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거의 달려오면서 어깨로 밀쳐야 가능한 일인데 그냥 혼자 넘어졌다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도 따지니까 경찰이 직접 성훈 씨 병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진짜로 혼자 벽에 달려들어 부딪힌 것입니다. 성훈 씨는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고 경찰은 혹시 그때 술 드셨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마무리되고 합의금이고 뭐고 혼자 부딪혔으니 병원비만 왕창 깨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성훈 씨는 자취방에 쉬고 있었는데 알바를 했던 성훈 씨는 입원으로 알바에서도 잘리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깨지고 그렇게 고민거리로 가득 차 또 다른 알바 자리를 인터넷으로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 씨는 그냥 무시하고 집에 없는 척 했는데 또다시 문을 두드리며 저기요,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짜증이 났던 성훈 씨는 물 없다고 다른 집 가라고 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있는 여자가 물 한 잔 주는 게 그리 힘들어? 더 세게 밀었어야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성훈 씨는 너구나 하면서 팍 문을 열었는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 성훈 씨는 잠을 자는데 누군가 자신의 목을 만지는 느낌이 들자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어떤 여자가 올라타서 목을 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너무나 평범한 여자의 모습에 뭐냐며 소리 지르니까 그 여자는 이제 시작이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성훈 씨가 길을 걷고 있는데 차도엔 차가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밀치는 것입니다. 그 충격에 차도까지 몸이 밀려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차가 클락션을 누르며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니 교통사고는 면했는데 뒷차가 멀리 있어서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성훈 씨 때문에 급하게 차선 변경한 차량으로 대형 추돌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심장을 움켜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성훈 씨는 앞을 바라봤는데요. 멀찌감치 어제 집에서 봤던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깝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훈 씨는 야 하면서 그 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는 순간 그 여자는 사라졌고 이때부터 사람이 아닌 귀신의 소행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디서 많이 봤던 여자였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중 악플을 달았던 한 여성 유튜버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훈 씨는 당장 집에 달려가 그 여자 유튜버 채널을 들어갔는데요. 들어가 보니 유튜버 접는다는 마지막 영상 이후에 아무런 영상이 없는 건 변함이 없었고 그 전 영상들을 보니 확실히 날 밀치던 그 여자가 맞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니었고 그렇다면 혹시 저 여자 죽은 거 아니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장난으로 던진 말에 누군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훈 씨는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 밀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고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날지 몰라서 집 밖을 나오기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성훈 씨는 일도 하지 않으니 생활고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 씨는 이상하고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에 밤이었고 일부 지역에는 번개도 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짙은 황토색 먼지바람이 휘날리고 거기에는 의자에 묶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도 안 보이는 황무지에 의자에 묶인 사람들이 빽빽히 있었으니 그 수가 수백만, 수천만, 아무튼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인원의 사람들이 의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천을 뒤집어 쓴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더니 의자에 묶인 사람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문했는지 설명하면 수위 조절에 실패할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하게 사람들을 고문하는데, 사람들은 엄청난 비명을 질러댔고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비명들로 인해 멘탈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경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훈씨 뒤로 검은 천을 뒤집어 쓴 존재가 나타나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상훈씨는 자신도 저 의자에 묶여 고문당하는 건 아닌지 안 가려고 발버둥 쳤고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참혹하던지 멘탈이 좋다고 자신했던 상훈씨는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틈만 나면 구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비명, 참혹한 고문 현장의 꿈을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꿨기 때문입니다. 상훈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저런 곳에서 가서 고통을 받는 건 아닌지 갑자기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상훈씨는 당장 그 여자의 채널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는 것입니다.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인데 유튜브 접기 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죽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 자신에게 나타난 저 여자 닮은 귀신은 뭐지? 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악플로 인해 죽으면 결국 자신도 꿈에서 고문당하던 저 사람과 같은 신세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조사하던 중 생명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상태지만 영적인 형태로 목격되는 존재. 누군가를 강하게 원망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 저 여자는 나를 엄청 원망하고 있구나. 나는 장난삼아 댓글을 쓴 건데 저 여자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구나. 그래서 생명이 되어 나에게 나타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성훈씨는 그 여자 유튜브 설명란에 메일 주소를 보고 장문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고 일종의 사과문, 반성문 같은 글을 써서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면 수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분명 메일을 읽었지만 답장이 없는 것입니다. 생활고가 심해진 상훈씨는 용기 내서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계단에 내려가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미는 것입니다. 겨우 중심을 잡아 사고는 면했지만 밖에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할 지경이고 월세는 밀려 집주인의 독촉 문자는 날아오고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심한 독감까지 걸려 집에만 힘없이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이러다 죽는가 싶어서 아픈 몸으로 다시 그 여자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살려달라. 대충 이러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그 여자의 답장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그 여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딱 4글자만 써져 있었습니다. 용서했음이라는 글입니다. 그 거짓말처럼 상훈씨의 독감은 나았고 밖에 나가면 누가 미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비교적 빠르게 편의점 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좋은 사장님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하니 월급의 일부를 가불해 주어 생활고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그 여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더 이상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여자 유튜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훈씨는 더 이상 악플을 달지 않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댓글만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 어떻게 보십니까?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행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권성징악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토속신앙과 종교 교리에서는 악한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은 저승에서의 벌이 워낙 커서 그냥 놔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므로 스스로 깨닫게 하여 저승에서의 처벌을 면해준다고 하니 이승에서의 벌을 받는 게 차라리 축복이라는 교리도 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직접적인 살인뿐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도 살인죄로 저승에서 처벌받으니 악플 같은 거 함부로 달지 말라는 대사도 있습니다. 이 사연에 나오는 성훈씨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발생한 현상은 아니었을까요?